잘했다. 설마 그냥 가는 학생이지 않겠죠? 다 했죠? 시간 다 해주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로세이 이제 피드백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원래 일정상으로 이 4과를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외부 지문이 없죠. 아직은 얘기가 없죠. 외부 지문 얘기가 없고 시험을 빨리 보는 축에 속하지는 않은 거로 뭐 발산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간 정도에 4화 본문을 나가고 오늘은 이제 중간에 왜냐면 이게 본문 4개를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나중에 숙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중간에 어법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법은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안에 있는 포인트들 위주로 좀 뽑아봤고요. 각 과마다 포인트가 2개씩이죠. 포인트가. 그래서 너무 쉬울 것 같은 포인트는 그냥 뺐고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자, 이거 하나씩 받으시고 오늘은 어법을 봅니다. 첫 번째 페이지 과거 완료 어디서 남니? 남는 거죠. 첫 번째 과거 완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뭐 과거 완료,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이야, 그 다음에 분사명사 수식이야, 관계대명사 왔이야.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왔과 대과의 구별이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계속적 문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잘 잡으시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테스트는 어법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테스트로 아시겠죠? 내일 테스트로 어법 개념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복습을 잘 하시면 테스트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낼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과거 완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부터. 잘 보이니? 맨 뒤에 잘 보이니? 화면 잘 보이? 거기 이 자리가 너무 안 보여서 맨날 이러고 보길래 아예 이렇게 뒤로 좀 밀었어요. 그래서 많이 뒤로 갔는데 안 보이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과거 완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완료가 뭔가요? 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겠지. 한 명씩 찍어서 얘기를 한다 말이야. 너는 너무 노골적으로 피하는데? 또 미소를 보여주는 우리 동로가 환한 미소를 보여줘. 동로가 과거를 뭔가요? 네? 과거부터 글씨부터 행동까지 상태나 도중에 계속 경험 결과 완료를 나타내고 어떤 과거 일보다 먼저 나타나는 거죠. 야, 거의 뭐 교과서 같은, 거의 뭐 책과 같은 그런 설명을 또 동로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앵글에는 지금 동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저런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쪽에 아래쪽 보시면, 자 헤드 PP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헤드 PP죠, PP. 그래서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수업 시작할 때마다 보고 있는
불규칙 변화예요. 그쵸? 그걸 알고 있어야 역시나 헤드 PP에 여러분들이 대처가 되기 때문에 맨날 시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뭐 정의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헤드 PPA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와의 차이점은 뭔가요? 뭐?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일단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차이점?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차이점. 과거에 네. 과거에서 과거보다 더 이전하고 그렇죠. 과거보다 더 이전이 이제 헤드 PP 대과거가 되겠고, 첫 번째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이 발생했는데 언제까지? 현재까지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과거에 발생해서 똑같이 일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오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기 이전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과거에 끝나버린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바로 과거 완료 헤드 PP입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주로 이제 과거 완료 시제랑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문장 안에 한 문장 안에 뭐가 있을까요? 동작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동작 두 개의 시점을 비교해 보셔서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시고 먼저 발생한 일 같은 경우는 한 시제 먼저 써준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일단 문장을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There had been an ugly boy in my family before I was born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문 좀 그렇다. 요렇게 끊어주시면 일단 동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있습니다. There had been 그 다음에 before I was born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시면 해석을 해보면 there had been이니까 there 같은 경우 유도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쓰이는데 had been이니까 과거입니다. 일단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누가 있었다? 못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소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죠, 그죠? 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에 못생긴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뭐 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얘가 그냥 과거 시제죠. 내가 태어난 시점 자체는 과거. 근데 그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 완료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한 시제 먼저야. 헤드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작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게 나중에 발생했는지 이렇게 비교해 줄 때 쓰는 게 과거 완료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When I came back home from school 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인가 봐, 그렇죠? 예문을 잘 보시면 스토리가 있네요. 그래서 When I came back home from schoo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하기 이전, 뭐 했을 때 마찬가지로 came back 같은 경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못생긴 소년이 그래서 결국에 이제 못생긴 남자애는 누군가요? 형이었죠, 그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남자, 집안에 있었던 남자 형이었어. 그래서 형이었는데 그 못생긴 소년이 had eaten up the pizza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는 과거 완료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먹어버리고 나서 내가 온 거지, 그지? 두 번째 내가 집으로 돌아온 거지, 그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를 먼저 따져주시면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여러분들 틀릴 일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개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낼 때 혹은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hen 뭐뭐 할 때라든지 뭐뭐 하기 이전에라든지 before이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많이 쓰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과거 완료고 이따가 이제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을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고 뒤로 넘어갈게요. 현재 완료 진행. 자,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현재 완료는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언제까지? 현재까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게 현재 완료 have pp가 되는데 아니면 has pp 조어에 따라서.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더 다른 점은 현재 완료 진행이 붙었죠. 일단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have pp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 시제는 뭘로 쓰나요? 형태가 비동사 이해해주죠. 그래서 얘를 이제 비동사의 pp용으로 쓰게 되면은 have been ing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일인데 진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야 라는 강조의 의미로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속의 의미보다 더 계속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낼 때 씁니다 라는 얘기죠. 사실 이제 그냥 현재 완료냐 아니면 현재 완료 진행이냐 그 둘의 차이점이 크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써야 될 것을 진행으로 썼다라고 해서 아예 문장이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따로의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떨 때 쓰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형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have been ing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상황을 줬어요. 여기서 상황을 줬고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이 started 시작했다는 얘기죠. 뭐 하는 것을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학생들은 여전히 지금도 공부하는 중이라는 얘기. 과거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 자, 그래서 합쳐주시면 have been studying이라는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래도 약간의 차이점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다? 진행 중임이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를 쓴다면 완료의 의미가 조금 들어간다라는 얘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완료의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간다. 그 다음에 현재를 진행했으면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사실 이 차이점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학교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형태라든지 언제 쓰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로 영장 문제가 잘 출제됩니다. 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 나와 있듯이 두 가지의 상황을 드리고 나서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현재 완료 진행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얘도 이따가 이제 풀어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분사 갈게요. 분사 194 분사 분사로 넘어가서 자, 이 분사의 명사 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원래 색이 다 작은 거예요. 그 앞쪽에 뭐 현재 분사가 뭐고 과거 분사가 뭐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법 설명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만 넣었습니다. 왜냐면 포인트가 이번에 여러분들 어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분사야. 명사 뒤에서 수식해주는 분사. 자, 그래서 뭐 앞에서 수식하는 건 뭐고 뒤에서 수식하는 건 뭔지 그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분사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분사가 뭐니? 네. 분사가 뭐니? 시험. 그렇죠. 뭘 바꿔서 형용사죠. 그렇죠. 동사를 변형시켜서 형용사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분사가 되겠죠. 그렇죠? 동사를 바꿔서.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뒤에서 꾸민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누굴 꾸밀까요? 형용사 역할이니까. 명사를 수식해주겠죠. 앞쪽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근데 이제 분사가 명사 앞에서 수식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포인트처럼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어. 언제 뒤로 가요? 명사 뒤로. 맞아. 그냥 간단하게 뒤로 그냥. 흥자가 아닌데.
쉽게 말하면 분사 혼자가 아닐 때, 식구가 달려 있을 때, 그때는 명사 뒤로 가서 앞으로 수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singing 하나, 혼자, 그렇죠? 그다음 단독, 그다음에 wearing a diamond necklace라고 보시면 wearing에 대한 목적어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냐 아니면 여러 단어냐 라고 봤을 때 혼자일 때 단독일 때는 명사 앞으로 가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로 딸려 있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라는 거. 아마 이 두 번째 내용 자체가 요거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법 문제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냥 뭐 쉬워.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형용사이기 때문에 sing man이니까 뭔가 노래하고 있는 남자가 되겠지, 그치? 노래하는 남자.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wearing 입고 있는 혹은 착용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있는 그런 여자. 이렇게 됩니다. 뒤에서 수식, 아시겠죠? 자, 그래서 뒤에서 수식해준다, 꾸민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우리 뒤쪽에서 또 관계되면서 보겠지만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해줄 때는 관계대명사와 무관하지 않는데 항상 여기에 주격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가 바로 분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who, is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for로 써주면 관계대명사절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데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배웠듯이 생략 가능한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승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 생략하는. 그 다음에 주격 같은 경우는 누구나 비동사랑 엮어서 같이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the woman who is wearing a diamond necklace 이거였어. 근데 주격 더하기 비동사 생략되면서 뭐만 나와서 현재 분사 wearing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사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결국 뭐냐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개 가장 큰 차이 뭐라고 했어요? 태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능동. 꾸밈을 받는 명사 자체가 직접적으로 하는 쪽이에요. 동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wearing 같은 경우는 여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차고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앞에 있는 명사가 되는 쪽이다, 당하는 쪽이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서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PP로 수식해 줄 수 있겠지, 그치? 그게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는 원문 자체가 wear이라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wearing으로 수식해 주는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money 같은 경우는 어때요? money. 돈이죠. 돈의 입장에서는 found under the bed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묶어주시면 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주는 부분이고 그 부분 수식어구기 때문에 항상 묶어주시면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식어구는 묶어주시면 원래 어대가 나와요. 자,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 내 거에 under the bed 하면은 침대 밑에서 발견된 돈입니다. 이때는 역시나 분사 입장에서 봤을 때 분사에 꾸밀받는 money가 직접적으로 찾는 건지 찾아지는 건지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원형 자체가 find잖아, 그렇지? 찾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돈이 직접 찾는 건 find이겠지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돈의 입장에서는 발견이 되는 것이므로 PP 형태인 found로 수식해줘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분사는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뒤에서 수식해주는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순까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길어졌을 때는 명사 뒤로 중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 출제 포인트 나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중등부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도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랑 그다음에 동명사의 쓰임새도 물어보긴 합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쓰임새 아니면 구분이죠. 구분.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이 되겠지, 그치? 일단 두 가지 물어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 분사 쓸래? 아니면 동명사가 맞니? 이거죠. 구분해라 라는 문제. 첫 번째로는 비동사 뒷자리를 물어봅니다. 일단 현재 이게 밑주신 부분이 밑주친 ing가 현재 분사계 동명사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첫 번째는 비동사 뒤에서 물어볼 거예요. 비동사 뒤에서
자 보시면 뭐 이런 형태죠. 비동사 뭐 is나 or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주어 나와 있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is, are, and was, were 그 다음에 ing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 밑줄 쳐놓으면 되지, 그렇죠? 이렇게 5문장 정도로 주고 똑같이 생긴 거 비동사 뒤에 ing 쓰고 그래서 여기에 밑줄 쳐놓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친 부분에 ing의 쓰임새가 다른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뭐 찾으라는 얘기예요? 5개 중에 4개는 뭐 동명사 아니면 나머지 하나 분사 그 다음에 거꾸로 4개가 분사 하나가 동명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구분할 수 있는 거 얘가 비동사 뒤에 쓰인 ing가 현재 분사인지 아니면 동명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해석해보면 간단해요. 일단 만약에 비동사 뒤에 현재 분사 ing가 쓰였을 경우에는 어떤 해석이 될까요? 비동사 뒤에 만약에 얘가 첫 번째로 현재 분사다. 현재 분사다 라고 했을 때 하고 맞습니다. 이때가 바로 진행 시제가 됩니다. 주어가 뭐 하고 있다라는 BING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비동사 플러스 ING라고 쓴다고 하는데 그 ING 진행 시제의 ING는 분사예요. 현재 분사. 능동적으로 주어가 뭐 하고 있는 중이다로 해석이 된다면 그때는 현재 분사가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동명사는 어떤 해석? 동명사라면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 두 번째로 동명사라면 비동사 뒤에 동명사라면 어떤 해석? 주어가 혹은 주어는 그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이런 좀 재수 없는데 일단 보시면 비동사 뒤에 ing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얘가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치? 뭘까요? 얘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현재 분사로 간다면 말이 안 돼. 해석해 보시면 그렇죠? 현재 분사는 비동사 플러스 ing고 능동의 진행형인데 그렇다면 얘가 현재 분사라면 취미라는 애가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내 취미는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맞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개 중에 하나 명사 단독 수식일 때 물어봅니다. 명사 단독 수식일 때 이때 물어봅니다. 아까 뭐였죠? 예를 들어서 이거 있었죠? The singing man 노래하고 있는 남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겠지. 문장 안에서 명사가 나오는데 singing, sleeping 이렇게 둘 다 밑줄 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분해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에는 singing 같은 경우는 뭔가요?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렇죠? 얘는 현재 분사. 밑에 sleeping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만 알고 있어요? 분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수식해준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 알겠죠? 위쪽은 뭔데? singing man이니까 man 수식해주죠. 노래하는 남자야. 그럼 얘는 만약에 분사라면 잠자는 가방이야? 아니잖아. 가방이 잠자?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 침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현재 분사랑 동명사 함께 등장하면서 출제된다는 얘기 같은 경우는 이 경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아래쪽의 문제들은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20.
자, 이번에 관계대명사 what이 포함되어 있는데 범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 분사하면서 그 주격 더하기 비동사 생략된 구문, 분사 구문 얘기해주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분사처럼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것은 요거 볼까요? 분사랑 비슷해. 명사 수식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부사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용도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도 하나요? 우리 관계사절을 형용사절이다라고도 합니다. 관계사절이다 하면 왜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 수식이니까 선행명사 수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야 이제 후가 뭐냐, 뭐 대가 위치가 뭐니, 뭐 소리가 뭐니 지금 이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는 그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제 선행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일단 관계대명사 와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죠. 뭐 대시라든지 후라든지 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가 다르게 뭐가 특이하나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what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뭐야 선행사를 도대체 왜 포함하는 거야? 왜 포함한 관계대명사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엔 얘랑 같다는 얘기죠. nothing which와 같다라는 게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이렇게 끊어보시면 그럼 얘가 원래 선행사겠죠. 선행사 그다음에 얘가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얘를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hat 같은 경우를 배우실 때 해석이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배우잖아, 그렇지? 뭐뭐 하는 것이다. 왜? 누가 숨어있기 때문에? 띵이 숨어있기 때문에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서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일단 예외입니다. 관계사절은 그렇고 what절은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에 해당합니다. 명사절. 명사절에 해당합니다. what절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관계사절 같은 경우 후라든지 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대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형용사절에 해당이 되고 what절은 명사절에 해당이 돼요. 명사절이라 하면 말 그대로 절 자체, 문장 자체가 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한 문장 자체가 명사 역할이니까 뭐 주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뭐 보어 자리 다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왜 명사절이냐고 했을 때 what절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명사 들어있잖아. 그래서 명사절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what절 같은 경우는 이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가능한데 아래쪽에 볼게요. 그래서 what made him sad to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밑줄에 초등기의 망정이지 그리고 what을 배우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밑줄이 없고 what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문장으로 어떻게 붙여봐요? What made him sad, made me sad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묶어주셔야 얘가 전체 명사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해석은 뭐 하는 거 그 다음 본동사, 모형식 made me sad, 목적격 보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at부터 sad 자체가 전체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오형식 구조고. 자, 그래서 이 안을 또 해석해 보시면 뭐 하는 것이잖아, 그치? 그를 슬프게 했던 것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를 슬프게 했던 것이 나도 슬프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what 같은 경우는 what 안에 포함되어 있던 누구를 선행사를 뱉어낼 수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다 띵 위치로 바꿔놨죠. 그렇죠? 위치가 대수로 바꾸신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어떻게 돼? 그러면 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얘가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뱉어냈을 때는 얘가 선행사가 되면서 위치부터 얘까지는 형용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는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똑같이 명사처럼 쓰여서 understa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같이 그지? 그래서 이해했니?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what she said니까 그녀가 말했던 것을 이해했니?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목적어 자리로 쓰였다는 얘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의 쓰임새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혹은 이제 문제 출제가 되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뭐 1번이죠. 키포인트 1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문제 많이 내죠.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행사를 또 쓰면 중복이 된다는 거. 또 쓰면 중복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절이 끄이기 때문에 명사절 왓절이 없으면 불완전하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왓이 의문사일 때는 무엇이다는 얘기. 그래서 3번도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왓이 쓰인 문장 5개 주고 다음 중 왓에 쓰인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이냐 아니면 의문사 왓이냐를 구분해가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미리 해석을 해봐야 안다라고 동명사나 동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도 해석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해석해보시면 제일 편해요. 일단 의문사 왓 같은 경우는 어떤 해석? 뭐라고 해석되나요? 의문사 왓. 무엇이죠? 뭐. 그래서 해석을 해봤는데 왓이 무엇이 자연스럽다 라고 했을 때는 의문사, 의문대명사 왓이 되겠고,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특히 포인트 1, 3번을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 그래서 왓의 쓰임이 관계사인지 아니면 의문사인지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와. 이거 2번. 그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왓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1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키포인트 1번이랑 똑같습니다. 왓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선행사가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없어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쓰임새가 비슷한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있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 대시랑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없을 때 써야 되는 관계대명사 와의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포인트가 넘겨보시면 와시냐 대시냐 이건데, 와와 대세 부분 어떤 자리를 주고 이 자리에 와시 맞니 대시 맞니를 많이 물어봅니다. 얘는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왓대 부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왓대 부분 프로세스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말씀드릴게요. 왓을 쓸래, 그 다음에 대를 쓸래 문제에서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모든 문제의 원흉은 나쁜 놈은 대시야. 대신 쓰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았어. 일단 관계 대명사도 있고요. 관계 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도 있고요. 지시 대명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일단 근데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자리를 주고 이 자리가 와시 맞니 대시 맞니를 물어볼 때는 일단 각각의 쓰임새가 뭐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대은 뭐까지 있냐면 접속사 대도 있죠, 그죠? 일단 만약에 둘 다 관계대명사일 때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어디를 먼저 확인하면 통할까요? 뒤일까? 앞이다. 뒤. 왜 뒤로? 앞이 아니라서. 왜 뒤로 먼저 확인해야 될까? 갑자기 앞이로. 왜 뒤로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왓과 대과의 차이죠. 완전 그렇죠. 그걸 먼저 봐요. 이어지는 절 자체가 문장 자체의 성분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지는 문장 뒤죠. 성분이 완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니 주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동사부터 나올 수도 있어. 주어 없이 관계대명사가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에 이어지는 문장 성분이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로 가면 될까요? 대수로 가면 되겠죠. 이때 대수는 누구야? 무슨 대시야? 접속사 대시 되겠죠. 그렇죠? 완전할 때는 얘밖에 안 돼. 대 무조건 대시야. 접속사 대시예요. 성분이 완전하다. 뭐 주어도 있고, 그다음 목적어도 있고, 뭐 빠진 거 하나도 없다.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다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접속사 대밖에 안 돼요. 근데 불완전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로 가야 될까? 둘 다 가능하죠. 이때는 대와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짜증나는 대세, 쓰임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스는 완전한 절을 받아줄 수도 있고 불완전한 절을 받아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이거지, 그지? 무조건 완전하면 대밖에 안 되니까 그거 먼저 확인. 근데 뭔가가 비어있고 주어가 비어있거나 뭐 목적어가 비어있거나 뭔가 문장 성분이 완전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어디 보는 거지? 앞을 보는 거죠. 정확히는 앞에 뭐가 있는지 선행사, 선행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만약에 불완전 절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선행사 확인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만약에 선행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로 가면 되나요? 대수로 가면 되죠. 이때는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없다. 이때는 what으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없겠구나 하고 what으로 가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what that 구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나 일단 뭐 고등부에서 많이 쓰이는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위쪽에 나와 있듯이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고 그다음에 접속사 대 뒤에는 당연히 완전한 문장 오겠지, 그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둘 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출제 포인트 보시면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이거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 대자리에 what을 넣거나 아니면 what자리에 that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what 앞에 선행사가 올 수 없다 이걸 알고 계시면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계속적. 계속적 용법. 자 일단 계속적 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계속적 용법이 뭐니?라고 했을 때 많이 이제 대답하시는 부분이 이제 콤마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콤마 찍고 뒤에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긴 맞아. 콤마 찍고 뒤에 오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는 다 뭐가 없었어? 일단 얘가 없었죠. 콤마가. 그때는 차이점이 뭘까요? 콤마가 있고 해석.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왜 보이는 거야? 해석의 일단 방향성이 첫 번째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콤마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한 변호사인 하워드. 뒤에서 앞으로. 그게 무슨 용법? 한정적 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콤마 있는 여기서 그냥 딱 끊어가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할 겁니다. 하워드를 알고 있는데 근데 그는 부지런한 변호사예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래서 해석상의 차이점, 해석의 어떤 순서상의 차이점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콤마 뒤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and he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의 정의만 잘 배우셨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관계사 자체가 누구 플러스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 그래서 관계대명사 이제 한 단어를 풀어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바꿔준 것이 그죠? 이거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문장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서 아무래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 중등부에서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콤마 뒤에 누굴 쓰지 못한다. 관계사 대수로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본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콤마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많이 써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의미상의 차이도 있긴 있는데, 살짝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예문입니다. 자, 해석상의 방향성의 차이점 말고 앞에서 해석한다, 뒤에서 앞으로 해석한다. 이거 말고 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다른 점은 얘밖에 없어. 뭐밖에. 예. 좋았어. 열세 명이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그냥 하던 대로 생각해보시면 의사인 두 아들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둘 다 의사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결국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머지 형제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지면서 아들이 둘인데를 암시합니다. 나 아들 둘밖에 없는데 다른 형제 없는데 근데 다른 자식 없는데 걔네가 다 의사야. 이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의미 차이를 두자면 이 정도.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의사인 두 아들이 있어. 근데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거기서 둘 다 의사라는 얘기. 그 정도의 차이점이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문제화되기는 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 차이점이다. 그 정도는 뭐 다 아는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보십시오. 다 하신 분은 답지를 읽고 가세요.